최경영의 최강 시사. 네, 이번엔 국민의힘 의원과 정치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철규입니다. 예, 최고위의 의총까지 엄청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직접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국민의힘 이슈는 지금 한 일주일째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5인의 이거는 실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정말로 네. 무엇을 말하는지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네. 말씀을 하신 이제 해당 의원님께 확인을 해보니까 네, 예. 실언을 하고 전혀 아닌데 응급결에 실수로 한 말이었다고 본인이 즉시 의견을 밝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본인이 또 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아니라고 또 저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계속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게 좀 납득되지 않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실언이라고 하지만 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 뭔가를 봤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한 거 아닐까요? 뭔가를 봤거나 들었거나. 글쎄요, 납득이 되지 않는 게 예. 지금 현재 우리 당이 예. 무슨 이 당 대표나 또는 원내대표 또 뭐 정책위 의장 또 저를 포함한 행정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예. 이런 저게 당직자들 간에 무슨 갈등이 있거나 이견이 있는 것도 없습니다. 예. 모든 것은 투명하게 공개된 자리에서 논의되고 거기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거든요. 매일 아침 8시에 당 대표 주관으로 이런 당직자들 또 거기에는 당직자만이 아니라 사무처 직원들까지도 예.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전일 논란이 있던 뭐 이런 이슈라든가 또 밤에 보도됐던 이 뉴스를 갖다가 분석하고 여기에 대응책을 논의하는 거 또 그날 하루의 당무를 점검하는 거 예. 이런 회의를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아마 오해하신 것 같은데 최고위와 이 당의 행정은 다른 겁니다. 사무처는 당 대표와 사무총장 이런 원장 같은 경우는 우리는 말하면 국가로 말하면은 행정부입니다. 행정부의 당에. 역할이고요. 최고위는 국회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의결하고 심의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최고위가 이런 이제 의사 결정을 하는 집행하는 기능까지 한다고 아마 오해를 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예.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현재 우리 당에 이런 사조직이 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또 그런 걸 용납할 수도 없고요. 용납할 수도 없다. 네. 근데 뭐 천하람 당협위원장 김기현 대표면 다행이다. 김기현 대표 아닌 비선 모임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인즉슨 다르게 이거를 뭐 해석을 해본다면 김기현 대표를 패싱하고 네. 그 위에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당정 간에 뭐 어떻게 표현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대통령이 네. 직접 어떤 5인회 같은 거를 구성을 해서 전혀 불가능한 겁니까? 상황이고요. 예. 당정 간에 예.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 중심 당의 중심에는 김기현 당 대표가 있습니다. 당 대표를 중심으로 모든 의사가 결정되고 또 이렇게 이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힙니다. 늘 음모론적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예.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 당의 현재 모습은 전혀 그런 게 들어올 틈이 없다. 이렇게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도 뭐 명단 공개를 예고했는데 명단 공개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단 공개하면 책임을 지면 되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명단 공개하면 책임지면 된다. 늘 예. 무슨 일이 있으면은 거기에 뭐 논평을 하고 관전평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예. 우리 뭐 요즘 뭐 이 속담에 보면은 뭐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갈 수 있으랴 하듯이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뭔가 끼어들어서 논평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이제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금 1년 정지였잖아요. 네. 징계가 당원권 1년 정지였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들 대야 전투력이 부족하다. 링 밖으로 나간 최고위원으로서 뭔가 화력을 터뜨리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김 최고위원이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우리가 당원권이 정지됐다 해가지고 그분의 정치적 의사 표현마저도 봉쇄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건 개인의 기본권이고요. 예.
다만 뭐 아직 그분이 이제 우리 당에 해야 되는 일을 더 이상 하시리라고 보지도 않고요. 예. 저는 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당원권은 정지돼도 본인의 정치적 의사는 뭐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화력의 문제인데 예. 지금까지 우리는 뭐 여의도 화법과 우리 일반인들 화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극적이고 충동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화력이 강하고 또 아니고 합리적이고 이 소위 말하면은 이 발언의 강도가 좀 약하다 해가지고 화력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사안을 놓고 예. 누가 더 합리적인 발언으로 이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사안을 그다음에 어떤 표현을 하느냐 이게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뭐 무조건 이런 좀 자극적인 이야기로 막 하는 것이 저는 화력이 강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 김재원 최고위원이 혹시 어떤 나와서 방송이나 이런 곳에서 어떤 당이나 대통령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데 기여한다면 네. 당원권 중징계 정지 네. 1년 이게 좀 낮춰질 수도 있습니까 혹시? 지금 애석하게도 우리 당에 네. 당헌 당규에 그런 게 없어요? 징계를 갖다가 감하거나 하는 것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총선에는 못 나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네. 우리 당은 당규상으로는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재 상황으로는. 현재 상황으로는. 네. 김기현 대표는 시스템 공천을 약속을 했는데 네. 언론은 자꾸 이제 검사 출신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당 대표도 그런 말씀을 갖다 공개적으로 표명했고요. 저 역시도 이 실무자의 입장에서 당 대표 생각과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또 네. 수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뭐 용산이라고 지칭하지만 대통령실 쪽에서 검사들이 대거 이렇게 낙하산으로 오지 않을까 이렇게들 뭐 우려인지 아니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니 본인이 공천 떨어지는데 누가 그걸 바라겠어요? 아니지 그러니까 예. 그럴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예. 없습니다. 지금 징후도 없다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예. 계속해서 그런 발언들이 나오는 거 또 예. 우려를 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과연 정말로 저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가 저런 이야기를 할까 아니면은 예. 대통령을 흔들고 우리 당의 분란을 혁책시키게 하는 것이 혁책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심스럽습니다. 어느 누구도 현재 검사의 직에 있는 사람들 또는 뭐 최근에 퇴직한 사람들이 우리 당에 무슨 당직을 좀 맡겠다든지 네. 이렇게 뭐 이 당에 들어와 가지고 출마를 하겠다고 이렇게 의사를 표명하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조원준 우리 공화당 대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용산 대통령실이 강하면 5인에 7인에 10인에 계속 나온다. 이런 이제 우려의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요? 예, 대통령실 자체가 뭔가 당에 특히 사실 뭐 김기현 대표가 뽑힐 때도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나, 대통령의 개입이 있지 않았나, 어떤 영향력, 그게 유무원이든 뭐 실체가 있든 없든 간에 그런 네네. 예, 그런 게 비춰졌었거든요. 그분이 조원진 예. 우리 공화당이시죠. 조원진 대표가 지금 우리 당 사정을 알 수 있는 이제 위치도 아니고요. 예. 그분들이 이제 과거에 그 시절에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우리 김기현 당 대표와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충분히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계시고 신뢰 관계가 돈독하다. 예. 그런데 뭐 굳이 뒤에 비선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5인에 7인에가 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천하람 당협위원장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으면 아마 안심할 것이다. 가령 전략공천의 숫자. 전략공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전략공천의 숫자랄지 네. 단수공천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하겠다. 그리고 뭐 여론조사 격차가 어느 정도 범위면 한 10% 이내면 뭐 네. 무조건 경선을 간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열심히 경쟁해라. 이런 어떤 구체적인 뭐가 나오면 아직까지 예. 지금 우리가 금년도 이제 정기국회도 대비해야 되잖아요. 예. 금년도 예산안도 있고 예. 또 이제 이 국회도 있는데 아직은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벌써부터 아직 이제 한 10달이나 더 남았는데 네. 벌써부터 의원들이나 또 이 여의도가 내년 총선에 다 이 몰입을 해버리면은 이 뭐 민생과 관련된 이런 입법이라든가 예산은 누가 챙기겠습니까? 그거는 그렇죠. 지금 예. 우물가에 가서 숭늉을 내놓으라는 거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한 공천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하다. 공정하지 못하다면 국민들께서 예. 표를 주겠습니까? 음. 네. 그분들 정말로 뭐 우리 중국의 속담에 보니까 삼세짓은 뭐라 할지 뭐 지우 80이라고 예. 3살 때 버릇이 80까지 간다 예. 하는 것처럼 늘 음모론 또 의심하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의심하고 하는데 대개 사람을 의심하는 분들이 보면은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적어도 당 지도부가 수십 년간 국민들과 함께 공직을 맡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공직의 윤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이 국민들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이런 결정하지 않을 겁니다. 예. 결코요. 네. 그리고 민주당 이내경 혁신위원장 사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제가 민주당의 일을 가지고 여기서 이게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가 않습니다만 예. 한 말씀을 든다면 공당인데요. 대한민국 네. 제1야당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렇죠. 여의도에서는 집권 야당입니다. 사실은요. 국회의장과 예, 여의도 국회 집권 행정권을 야당. 예. 국회의회 행정권을 다 장악하고 계시잖아요. 예. 여의도의 집권 야당에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이 45년 이후에 우리가 견제해온 이 가치를 갖다가 통째로 부정하는 그런 사람에게 당을 맡긴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당이 만약에 혼란스러울 때 우리 당의 혁신위원장을 우리 뭐 얼마 전까지도 논란이 우리 당과 자꾸 연결시켜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했던 정화호 목사? 아니 뭐 제가 말씀은 함자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는 그런 분들 예. 그런 분들을 가지고 우리 당의 혁신위원장을 혁신위원장으로. 맡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제가 과연 이게 예. 좀 정신이 있는 일이냐 제정신을 가지고 하는 이 결정이냐. 두 네. 번째로는 천안함 함장 최원일 함장이 예. 그 문제를 지적하니까 무슨 낯짝으로 권철승 수석 대변인. 예. 당직자가 대변인이 그런 말씀을 국민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민주당이 국민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모습, 본 모습. 예. 그다음 민주당의 어떤 지금 현재 뭐랄까 의사결정 체계에 심각한 어떤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고 이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 민주당이 올바로 가야지 대한민국이 건강해지고 대한민국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선관위 이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를 감사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지금 선회한 것 같은데 선관위가 아직까지 예. 뭐 6월 9일 날 예. 논의하겠다라고만 했지 뭐 받겠다 안 받겠다 없는데요. 문제는 지난 2일 날이죠.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감사위원들이 저는 위원회에서 감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거부했습니다. 예. 거부하는 의사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합의제 기관 아닙니까? 예. 아니 어떻게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에 예. 위원들이 법률에 의해서 부여된 의무를 거부합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이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이런 폭거입니다 이건요. 반론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헌법상으로 독립기구고 감사원은 행정부의 공무원 또는 행정부 소속된 그런 공공기관들을 감사하는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예. 우리 예. 그거는 잘못된 이 말씀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반론 차원에서 질문드린 거예요. 예. 우리 감사원법은 예. 감사원법에 보면은 이 감사원법 24조인가요? 20인가 보면은 이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되지 않는 예. 징계리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기는 하죠. 예. 국회는 뭡니까? 국회와 사법부입니다. 예. 그러니까 입법, 행정, 사법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때 예. 이 입법부와 사법부를 완전히 빼버린 겁니다. 그랬죠. 네? 예. 그다음에 대통령의 영향을 받는 이 감사원의 예. 이 직무감찰 대상에서 그건 행정행위가 사실 행정기관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헌법재판소를 예.
다시 뺐습니다. 예, 그렇죠. 헌법재판소는 예. 가치 판단만 하는 곳이잖아요. 헌법적 가치를. 음.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는 거기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94년도에 예. 선거법 이게 이 선거관리위원회 이 문제를 놓고 감사원법을 개정하면서 감사원 공무원들도 이게 감사원도 감사원이 아니죠. 선거관리위원회도 네. 감사원 감사 대상에서 빼자라는 당시 민주당 계열이죠. 민주당에서 이 의견을 제시했지만 당시에 감사원이 아니다라고 하고 법안이 그게 부결이 됐습니다. 예. 부결이 되고 그냥 계속 이어져 왔고요. 2016년도와 2019년도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징계 요구를 했고요. 직무감찰을 받은 거죠. 예, 예. 멀쩡히 받다 지금 와가지고 아니다. 예. 하는 논리가 있을 수 없는 거고 지난해 예. 민주당 의원들이 두 분이 예. 대표 발의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동 발의해가지고 감사원법에서 예.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하자 예. 감사 대상에서 이렇게 발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집권 야당이라고 하는 국의회에 예.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조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연히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직무감찰 대상이 된다라고 인정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법이 당연히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건 당연히 감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법에도 그렇게 규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 대상이라고 하는 규정이 없다고 아닌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를 항해 보면은 모든 공직자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된다라고 전제를 하고 네. 거기서 제외되는 기관만 빼놓은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선거관리위원들이 자의적으로 우리 감사 못 받겠다. 헌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니까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선관위원장 포함해서 네. 다 사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건 있어요. 지난 2일 날 예.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위원회 회의를 해서 예. 감사를 못 받겠다라고 이 결정을 하는 순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대한민국의 법률에 설치된 기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겁니다. 그런 의사결정에 참여한 동조한 사람들은 법을 정면으로 부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퇴해야 된다. 법을 부정하면 뭡니까? 감사를 거부하면은 감사헌법 51조인가에 보면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이겁니다. 범법 행위인데 범법 행위를 한 위원을 두고 어떻게 그들에게 선거 관리를 맡길 것입니까? 범법 행위를 했다라고 이제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지나친 것 같고. 그 선관위라는 게 중앙선관위라는 게 원래 내무부 소속이었다가 3.15 부정선거 때문에 네. 이게 독립기관을 만든 거죠. 독립기관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독립기관을 독립성은 그러면 어떻게 유지를 할 건지. 선거 사무와 예. 선거 사무에 대한 독립성이지 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기관입니다. 예. 분명히요. 행정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해 준 거죠. 예. 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의 시군구에 다 기관이 설치되어 있고 그들이 일반 국민 또는 일반 국민 중에 이 공직선거에 나온 이 후보자 또는 유권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입니다. 행정기관으로서.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직무감찰의 대상이 되는 게 맞죠. 예. 다른 헌법재판소 국회가 집행 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예.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성과 독립성은 선거 사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말하는 거지 이런 이 일반 행정 공무원을 선발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부분에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럼 누가 그들을 통제합니까? 그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경우 있지 네.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 중립성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재가를 했고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었나요? 네. 이명박 정부 때 자꾸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최시중 위원장이 MB 캠프에 있었던 6인의 핵심 멤버였었고 네. 그래서 바로 그 직전에 정치인이었고 대부분은 학자거나 판사 출신이거나 그랬는데 또 이제 정치인 출신이 들어온단 말이죠. 방송통신위원회. 들어오는 거는 참 맞습니까? 들어오는 게 아직도 내정이 돼 있습니까? 예. 어디도 공식적으로 그분이 내정 발표가 난 것도 아닌데 예. 지금 왜 이렇게 난린지 우선 납득이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예. 뭐 그분이 들어오는 게 두려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이게 누가 이 사람이 정치인을 언론이 했다. 권력을 두려워하면 안 되죠. 예. 정치인이다. 예. 뭐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상혁 위원장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 이동관 아니 글쎄 그러니까 예. 앞에 그러니까 이제 이 바로 직전에 예. 방통위원장이 그런데 이동관 위원장 기자를 했던 사람이죠. 동아일보 기자 하다가 국회의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홍보수석을 했으니까 홍보수석도 했죠. 정치인을 한 거잖아요. 정치를 예. 했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대통령실의 대외협력 특보를 하고 예. 있는 건 맞는데 그분이 근데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결정이 됐느냐. 예. 뭐 그전에 선거 캠프에 했던 최시중 위원장도 하셨잖아요. 또 그 앞전에 아니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 늘 예. 그분이 방송통신 업무 가지고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다른 거 가지고 문제된 거 아닙니까? 다른 걸로 처벌받고 했죠. 여기처럼 바로 지난 정부에 예. 한 위원장처럼 직접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위법하고 또 이런 의혹으로 기소되거나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방송통신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정당인 출신이 그것도 정치인 출신이 그것도 아주 노골적으로 본인이 스핀 닥터라고 조선일보에 이야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들어온다는 게 말이 그거는 되나요? 저는 당적을 가졌다 안 가졌다 이게 예.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 사람이 얼마나 공정하고 국민 눈높이 맞게 일할 수 있냐 이게 더 중요한 요소라 생각하고 다만 현재까지 아직도 내정 발표가 된 것도 아닌데 예. 그분을 더 이상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적절치가 않고요.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이 넘었네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 시사와